분석기초 14강 이항분포의 정규 근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교재는 BTS 시리즈 확정적 자료 분석편 167에서 172페이지의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정규 분포는 이항분포로부터 탄생했죠. 만일 n은 5개 중 몇 개를 선택하는 문제가 아니라 n은 만 개처럼 그 크기가 많이 증가하게 되면 이항분포는 어떻게 변할까요? 18세기 때 통계학자이자 도박꾼들의 컨설턴트 역할을 하던 드모아브르가 있었습니다. 그런 시행수가 증가할 때의 이항식 결과를 자주 요청받게 되는데요. 이때 연구 과정의 결과로 정규 분포가 탄생하게 됩니다. 그 과정을 Y자 흐름대로 간단히 요약하면 이와 같습니다. 크게 수학적 관점과 관찰적 관점이 있고요. 드모아브르는 3회에 걸쳐서 이항 분포의 근사식을 발표하게 됩니다. 56년 뒤인 1812년에는 라플라스에 의해서 동일한 결과, 거기에 덧붙여 대량 현상을 설명할 때 이 식이 잘 맞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또 1809년 가우스에 의해서 모든 값은 정확하게 측정할 수가 없고 오차 형태로 관찰된다는 것을 정규분포, 지금의 정규분포로 설명하게 되는데요. 이들이 만든 식은 이와 같습니다. 자, 요 루트 NPQ를 시그마, 이거 시그마 제곱이죠. 거기에 x 뮤 이렇게 표현하게 되면 현재의 확률 밀도함수, 정규분포 확률 밀도함수가 되겠습니다. 자, 이후에는 캐틀러 등에 의해서 확률 통계 영역으로 근사식이 확산 사용되게 됩니다. 관찰적 관점에서는 17세기 이후로 천체, 자기 측지학 등에서 많은 데이터들이 쌓이게 되는데요. 이들을 모아놓으면 이런 구조로 관찰되는 거죠. 창값 0을 중심으로 해서 오차 형태로 관찰된다는 가우스의 어떤 이론 내용을 설명하게 됩니다. 이들은 가우스 이후로 이런 현상을 이런 정규분포식으로 설명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9세기 때에는 이렇게 나오는 모든 형태의 데이터들은 바로 정상이다 라고 표현하게 되고요. 따라서 노멀이라고 하는 표현이 쓰이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교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의 내용을 수식으로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행의 수가 2개에서 12개로 6배 늘어나게 되면 동전의 구조는 어떤 식으로 변해가는지 수식과 그래프로 알아보겠습니다. 자, 앞면이 나올 확률은 0.5죠. 2번 던졌을 때 x는 앞면이 나오는 개수는 0, 1, 2가 됩니다. 한 번도 안 나오면은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 자, 한 번씩 나오게 되면은 각각의 확률을 더하게 되죠. 그래서 이와 같은 내용을 히스토그램을 그리면 이와 같은 구조가 되겠습니다. 12번으로 증가하게 되면 앞면은 0부터 12번이 나오게 되고요. 각각의 확률을 히스토그램으로 그리면 이와 같은 결과가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개수가 증가하면 n이 증가하게 되면 촘촘한 이런 구조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결국 그 디스크릿 이산 자료는 x를 연속형으로 봤을 때 이런 구조의 y의 형태로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이항분포의 정규 근사라고 합니다. 다음은 엑셀로 내용을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전 2회 던지기에 앞면수 x에 대한 각각의 확률을 계산하고 있습니다. 히스토그램입니다. 미니탭에서는 계산 전에 워크시트에 앞면수 011을 입력한 다음에 대화 상자에 그 열을 지정을 해주면 이와 같은 결과값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두 개의 열에 대해서 표의 값을 가지고 차트를 그리면 히스토그램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동전 12회 던지기의 예입니다. 0부터 12회까지 각각의 확률은 엑셀에서 지정한 함수를 이용하고 있고요. 특히 true가 되면은 누적 확률을 얻게 됩니다. 히스토그램과 미니탭 입력 과정 및 결과는 동일합니다. 추가적으로 각각의 그 경우의 수를 나열을 하면 이와 같습니다. 한 번도 안 나온 경우는 모두 2분의 1을 곱한 것이 되고요. 한 번 나오는 모든 경우를 따져서 각각의 확률을 더하면 이와 같습니다. 2회의 경우, 즉 2번이 나오는 경우는 앞면이 2번이 나오는 경우는 각각의 확률을 모두 더하게 되고요. 3회 역시도 구할 수 있는데 이후에 많은 수작업이 예상이 됩니다. 다음은 R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동전 2회 던지기 예에서 이항분포 확률 질량 함수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x는 시퀀스 함수를 이용해서 0부터 2까지 1씩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플랫 함수에서는 히스토그램과 선폭, 제목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결과는 이와 같습니다. 동전 12회 던지기 예에서는 앞면수 x의 입력 방식만 바꿨습니다. 결과는 이와 같습니다. 다음은 확률도 변화시켜서 그 결과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같은 매트릭스 구조를 그릴 건데요. 이같이 그리기 위해서는 그래픽스 파라미터 함수를 이용합니다. mfrow라고 하는 것은 row를 기준으로 해서 매트릭스 그림을 그린다는 뜻입니다. 2x2 매트릭스고요. 그 과정은 row, 즉 행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순서는 이와 같은 순서를 따르게 되겠습니다. 만일 행이 아니라
컬럼 COL이 되면 이 같은 순서로 그래프가 그려지겠습니다. 각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i가 1로 결정이 되면 n은 1, 즉 2에 대해서 상단 그래프가 이 같은 순서로 그려집니다. 상단이 결정되면 그 상황에서 J는 1, 즉 0.5, 2, 0.85 순서대로 그려지고요. i가 2로 결정이 되면 12개에 대해서, 즉 아래 그래프에 대해서 J는 1과 2, 0.5, 0.85가 그려지게 되겠습니다. 해석은 반반인 경우에는 가운데가 빈도가 가장 높죠. 0.85로 안면수가 나올 확률이 증가하면 2번 나올 확률이나 10회 또는 11회 나올 확률이 증가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견되는 결과죠. 파이썬 분석이나 문제 해결 심화 학습을 원하시는 분은 홈페이지를 거치거나 이러닝 사이트를 직접 방문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